사실 충실성은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단 연습해보라. 그러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암기하지 않고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진짜 위험성과 여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과도하게 극적인 이야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극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생각 도구를 제시할 예정이다.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해를 없애고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발전시킨다면 매번 침팬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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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셋이 하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네요. 네, 어색하네요. 저는 또 좋아요. 네. 네, 이제, 네. 빠숑님, 우리 네. 책이 나왔잖아요. 여기 있네요. 네. 야, 부자의 독서. 네, 드디어 다- 실물이 나왔습니다. 네, 표지가 굉장히 예쁘다고, 그 예쁜 블루색과 그리고 골드가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외양만 예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읽는가? 부자의 독서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네. 빠숑님 책 읽으면 부자 되나요? 부자 되고도 남고요. 네, 네. 네. 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될 거고요. 네. 무엇보다 적어도 뭐 당장 현찰이 들어오진 않더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자는 바로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그 책을 이렇게 읽지 않는 분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고치는 데는 최고의 책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목차가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돼 있는데 한 번만 설명해 주신다면? 네. 크게 목차가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에서는 투자라는 예술이라는 예. 제목이고요. 네, 2부는 흐름을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현명한 투자자는 인간을 이해한다. 네. 그렇죠. 라는 야.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0회를 이미 지났고요. 네. 저희는 경제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경제나 인문, 그리고 문화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권의 책 중에 정말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책들을 23권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그런 이야기들, 네. 그리고 정말 정수들을 모아서 책에 담았습니다. 네. 네. 23권의 책이 담겨 있고 도입부에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왜 추천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추천했는지가 담겨 있고요. 이제 본문에 그 책의 정수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들을 또 담아냈고 마지막에 이제 빠시옹님의 남다른 인사이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총 23권의 책을 각각을 다 그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아마 다 읽어보시면 거의 뭐 23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야 좀 정식으로 정말 작가예요라고 얘기해도 음.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혼자 뭉클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그럼 신과 함께처럼 네. 김 작가 이렇게 할까요? 그 셋이 다 김 작가예요. 그러네. 그럼 안 되겠네. 그냥 로사 작가로 하시죠. 로사 작가. 아, 작가가 네. 빠작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책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읽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꿈꾸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갖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책이 네. 발표가 됐으니까 발간이 사실 되면서. 저희는 활동을 하는 작가분들을 항상 초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손님이 돼서 또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유명한 채널에도 지금 초대가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생중계 책 문화판에 있는 생중계라는 방송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네. 1월 9일 4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입니다. 와, 네. 야. 아마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뜰 거예요. 책 문화 쪽 보시면 네, 생중계 그러면은- 화면에 노출될 거고요. 1월 9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야, 그래서 저희가 초대받아서 네. 대 레이버에 네. 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또 라이브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한 기념 파티 하잖아요. 그렇죠. 네. 12월 27일 7시에 합니다. 음. 네, 아직 표가 조금 남았어요. 네. 서둘러 주세요. 네, 저희가 뭐 방송 송출하는 유튜브, 뭐 팟빵,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런 쪽에 공지사항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 공개 방송 함께 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세 명이 미니 특강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담회
간단하게 좀 재밌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와셔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 아마 로사가 춤을 출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귀엽고 재밌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 팩트 플리스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합시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팩트 플리스 무슨 책인지도 얘기 안 하고 바로 어떻게 읽었어요 하는 거예요? 팩트 플리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네. 정말 좋은 책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받자마자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유명한 저자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저자였었고 내용도 그냥 이 단순적인 뭐 그냥 자기계발서 정도라고 읽었었는데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텐데 되게 좋은 책이고요. 10가지 이제 그 오해에 대한 진실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분야에 붙여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 분야에 붙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 관계가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본능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와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의 부제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책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하게 다룰 테니까 제가 읽은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세상이 더 나아졌나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어도 나의 세상이 나아졌나 생각을 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스 로슬링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인류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도 그렇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신 이 열정도 그렇고 정말 인류애적인 시선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책을 써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삶만을 너무 바라보고 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줄어들었다지만 굉장히 뭐 정말 하루에 $1를 벌까 말까한 정말 극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고 그들이 더 많아지든 적어지든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의 세상인지 아니면 정말 넓은 세상인지에 대해서 또 좀 깊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 부자의 독서라는 저희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책을 다뤘으면 전 이거는 무조건 넣자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그만큼 되게 충격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했던 제가 갖고 있던 편견들이 정말 컸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책이거든요. 네. 여기 도입부에 보면 13가지의 문항이 나와요. 네. 거기에서 제가 침팬치 정답률이 33%라고 하잖아요. 네. 부끄럽지만 침팬치의 정답률보다 낮아요. 13개 문제 중에 3개인가 맞췄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간이 다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에 대한 어떤 편견,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 정말 아까 빠시용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 뭐 투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네, 이걸 책에 듣고 싶으셨어요? 네? 이 책을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넣을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얼른 부자의 독서 2를 만들어야겠네요. 네. 저희 100권 더 쌓여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네. 정말 올해 좀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고요. 일단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팩트 플리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종어 이렇게 이 저자분께서 만든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충실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을 충분히 따지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거기서 좀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팩트 플리스에 대해서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죠. 네. 네. 일단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은요, 그 테드 강연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에너지가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좀 위트랑 유머가 좀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이분은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 테드 최고의 스타 강사,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 왔다라고 이제 소개말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쓰다가 돌아가시게 돼서요. 함께 연구를 한 올라 로슬링과 안나 로슬링, 며느리와 아드님이시죠. 이 두 분이 함께 공저를 한 책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목차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목차는 간단하게 그냥 네. 제목 정도만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그냥 들어가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머릿말과 마지막에 맺은말이 있고요. 총 11개의 장 중에 1장은 간극 본능이란 제목입니다. 그리고 2장이 이제 부정 본능, 3장은 직선 본능, 4장은 공포 본능, 5장은 크기 본능, 6장은 일반화 본능, 7장은 운명 본능, 8장은 단일 관점 본능, 9장은 비난 본능, 10장은 다급한 본능,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방송 이제 2시간을 통해서 이 10가지 본능을 간략하게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본능들이 이제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라는 네. 거죠. 네네. 네. 일단 이 책은 좀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 우린 세상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음, 사람들 자기가 세상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저희의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부수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죠. 네. 예. 도입부 머릿말에 보면 총 13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문항과 이제 객관식 답 3개가 주어져요. 네. 이거 어떠셨어요? 테스트 해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이제 미리 듣기로 나왔을 때 듣기를 하고 해서 네네. 왜 물어보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해서 네. 다 피해 갔어요. 제 생각 반대로 하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물어봤을 때 내 생각이 이거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면 맞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저는- 식으로 하니까 3개 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3개밖에 몰랐다는 거죠. 저 역시도. 빠숑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거의 다 맞았어요. 역시. 역시. 저는 이거 풀고 나서부터 이 책에 확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3개 맞췄거든요. 네. 13개 문제 중에. 내가 이렇게 정말 세상을 잘못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네.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잖아요. 네. 이게 답이 이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맞아요, 사실과 맞아요. 관계없이 그렇게 맞추면 맞추는 거고 어. 진짜 사람 마음으로 풀게 되면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맞아요. 아. 네. 그래요? 전 답이 이걸 것 같아라고 한 번 생각을 꽈서 해갖고 그렇게 다 어. 틀렸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다르네요. 제 네. 얘기는. 네, 이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요. 네. 1번,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네. 몇 저- 퍼센트? 저 이거 40% 했거든요. 저는 60%라고 그냥 이제 간파했으니까 왜 물어보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인데 아마 뭐 출제자는 1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3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늘. 이게 문제 푸는 그러니까요. 요령입니다. 네. 좀 쓸데없는 그다음에 얘기했네요. 네. 2번은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네. 네. 정답은 B,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본능, 간극 본능이나 여러 본능을 다루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답은 중간소득 국가죠? 네. 이건 많이 네. 맞추셨을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3번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네. 극빈층 정답은? 비율은? 정답은
뭘까요? C예요. 네, 절반으로 네. 줄었다입니다. 저 여기 A라고 했어요. 거의 2배로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죠? 네. 네, 어려운 사람도 더 늘어났을 것 같고 도움은 안 가는 것 같고. 네. 이게 네. 왜 그런지 또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3개의 문항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지식인이나 아니면 남녀노소에게 다 물어봤을 때 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세계관이 뭔가 일그러져 있다라는 네. 이야기로 이렇게 책의 내용을 열고 있어요. 네. 되게 좌절할 뻔했는데 이 침팬지보다 못한 정답률이라고 해서 근데 이 문제들의 정답을 맞춘 사람들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그렇죠. 네, 특히 뭐 3번 같은 문제는 정답률이 고작 5%다. 그러니까 혹시 처음에 저희 질문 드렸을 때 본인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세계관이 일그러져 있을까? 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을 어떤 수치나 정확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렇게 넘겨 짚었을까? 거기 이유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탓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계의 석학들, 뭐 다보스 포럼에 나올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또 뭐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다 틀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알만도 한데 왜 모르지? 이분은 굉장히 의아했던 건데 네. 우리 뇌가 작동 방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그런 이유들이 정확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간극 본능이죠? 간극 본능입니다. 네. 네. 간극 본능. 간극 본능은요, 그냥 약간 뭔가 극과 극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 네. 양극단만 네. 생각하는 것. 네. 예스야 노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좌파와 얘기해봐. 우파. 네. 그런 식으로 음. 정하게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중간에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싶어하고 양극단으로만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간극 본능입니다. 여기서 책에서 소개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세계의 국가들을 나누는 기준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가지로만 나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어떤 통계표에 의거해서 소득이나 뭐 그 나라의 어떤 수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는 그 두 간극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훨씬 많다. 네. 그런 거죠. 저는 저희가 빅히트 김동완님 나오셨을 때 네.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빅히트를 그렇죠. 읽으면서도. 네. 제가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일천한 게 너무 모르는 바람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거랑 지금 들었던 게 굉장히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식이. 근데 이 김프로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 이머지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나누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저소득 국가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간극 본능에 대해서 읽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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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로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조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간극 본능이라는 것들을 일장에 배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선입관이나 오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도 저는 경제적인 차이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을 갖고 중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야 나머지 본능들도 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에 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인가 선진국에 속해 있는가 뭐 준선진국인가 막 저희도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막 스스로, 그쵸? 선진국, 후진국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뭐 중진국 그런 용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후진국 쪽을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세상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선진국인 줄 알았던데 생각보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도 있고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선진국인 나라도 있고요.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되게 좀 맞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국가들 굉장히 넓은 그래프상에 퍼져 있는 이 국가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이렇게 극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해서 4단계 명명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4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눴죠. 네. 어떻게 나눠져요? 네. 1단계는 그 1인당 소득이 1인당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1단계는 그 소득 금액이 $2 미만일 때가 1단계입니다. 네네. 그리고 2단계는 $2 이상 8달러 미만일 때가 2단계고요. 3단계는 $8 이상 그리고 32달러 미만일 때가 3단계에 속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32 이상일 때 4단계에 속한다고 구분을 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절대적인 소득 수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이제 네. 네. 정확히 이제 와닿으실 텐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1달러 출발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물, 이동 수단, 요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물을 진짜 양동이에 들고 몸물 같은 맨발로 데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저희 나라 옛날에 뭐 북청 물장순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물을 팔던 시절에 물을 이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또 떠올리시면 오히려 아마 이제 이게 1단계구나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단계는 이제 조금 이제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이제 도보가 아니라 뭐 자전거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장비들도 갖춰지게 될 수 있고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 4단계도 그렇게 이동 수단이 또 이제 뭐 자전거에서 뭐 오토바이로 또 요리도 조금 더 이제 또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교육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되는 것들이고요. 4단계부터는 이제 이동 수단이 자동차가 되는 것들이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쯤 우리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이동수단이 자동차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4단계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들은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아무리 적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 7억에서 10억 명 가까이 그러니까 네. 인구의 7분의 1 정도는 아직도 굉장히 극빈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정말 막 검은 죽, 먼지도 이렇게 흙 같은 죽을 먹고 살고 제가 그 1단계 몇 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간다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딱 1단계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네. 네. 맨발로 정말 한 3km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양동이를 들고 가서 구정물을 이렇게 떠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그리고 그냥 마셔요. 그게 강에 그냥 그게 상하수도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섞여 있어요. 네. 그걸 마시고 그렇게 설사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폐수랑 아이들이. 생수랑 섞이게 되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병원이 아예 없는 없죠. 거예요. 병원도 그렇죠.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극빈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책의 표지 보면은 네. 지도가 있어요. 네네. 지도가 있는데 이제 세로축이 수명이고 가로축이 이제 소득인데 지금 말씀하신 우간다 같은 경우는 소득도 낮고 수명도 낮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일 낮은 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속할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좀 이 책을 좀 재밌게 보는 네.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분들이 음. 한스 로슬링 이 가족분들이 그 갭마인드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달러 스트리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1, 2, 3, 4단계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봐라라고 저자분은 되게 추천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근데 누가 그 가겠냐고. 만약에 우간다에 진짜 이거 보러 갈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돈을 그렇죠. 들여서.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소득별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그쵸.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세상이 이런 모습들로 살고 있구나. 예.
그렇게 좀 한번 찾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4단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7단계, 8단계, 9단계를 보면서 우울해하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계속 우울하고 그런 이유가 1단계의 삶과 우리는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흙바닥에서 안 사는 것만으로도 참 어디야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이렇게 뭔가 사실 충실성과는 관련 없이 인간은 그런 것으로 좀 더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었어요. 네. 그럼 일단 간극 본능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한 네. 4가지 정도의 분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네. 그게 사실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보태면 이제 네. 한국 얘기 좀 심한 게 어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기도 한데 그냥 세상을 진보와 보수로 딱 이분할 맞아요.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도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진보에서 보면은 보수 쪽으로 보이는 거고 보수에서 보면 저는 진보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좀 이런 대로 4단계로 좀 나눠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중도 뭐 보수, 중도 좌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정 안 하는 그런 좀 사회적인 문화도 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한번 좀 서로 좀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속 그런 편견들을 다루니까 일반화 본능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단일 관점 본능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편견, 네. 선입견, 세계관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아기 기다리려고 학교 앞에 서 있는데 정치인이 인사를 왔더라고요. 요즘 하죠. 벌써 시작을 하신 거죠. 예비 제가. 후보 하니까. 근데 딱 명함 받자마자 색깔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조금 훈련된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본능적으로 나는 무슨 색이야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렇게 무슨 색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보자마자 이분 이 색이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근데 뭐 지금 네. 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런 좀 문제가 네. 있죠. 근데 이 세상을 참 다 알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를 읽었음에도 우리가 계속 이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도 사실 좀 두려워요. 저는. 네. 네. 그래도 최소한 자각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네. 네. 계속 얘기 이어가 보면 이제 네. 2장에서는 또 부정 본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가티. 네. 부정 본능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좀 나쁜 소식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되게 자극적이고 어떤 좀 끔찍한 소식, 좋지 않은 일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성향. 그것 때문에 세상을 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부정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에서도 보면 굉장히 훈훈하고 선행에 가까운 일들은 잘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끔찍한 뭐 살인 사건, 끔찍한 사고, 뭐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을 늘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되게 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나 만약에 뭐 200명이 잘 살고 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다쳤다. 그러면 다친 게 기사에 나오게 되니까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그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살거든요. 네네네. 어린이집 한번 보낼 때만 해도 정말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굉장히 이상한 그런 보육 교사들의 행동이 기사에 나면서 우리 애도 저렇게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맞아. 그런 게 대표 엄마들이 사례인 처음 것 딱 같아요. 보낼 때 우리 애가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맞거나 아니면 이상한 말을 듣거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난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렇죠. 이런 식의 걱정을 해요. 근데 네. 그것이 좀 부정 본능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잊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예외 케이스인데 네. 마치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좀 착각하기도 한다. 근데 되게 주의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런 이제 공감을 많이 받고 가장 인기를 많은 글 보면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오히려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권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석을 막 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고 칭찬을 막 하면은 그냥 뜨뜻미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다음 중 어떤 말에 가장 동의하는가?
그러니까 1번이 세계는 점점 좋아진다. 2번은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 3번이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네. 근데 응답한 비율을 보면 나라별로요. 지금 이제 터키가 제일 나빠진다라고 한 비율이 제일 높고 한국은 3위예요. 그게 네. 높은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나빠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러시아도 50% 넘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은 것들이고 네.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지역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강하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부정 본능. 세상이 꼭 막 우리가 너무 나쁜 것만 봐서 비행기 타면 막 후덜덜 떠는 사람도 있는데 교통사고보다 훨씬 덜한 그런 사고율에도 불구하고 네. 비행기 타면서 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면에 좀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세계가 너무 나아졌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정말 사실 충실성에 의거해서 생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잘 알아야 더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3장은 3장은 네. 직선 본능. 네. 재밌어요, 이거는. 네. 스트레이트. 네. 그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승이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네.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오르겠다. 2년 후에 내가 팔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직선 대부분이 본능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기로 이사 가고 싶은데 저기를 사면은 어떨까? 이러면 오르고 있으니까 더 돈이 더 필요할까? 막 이러면서 오르는 데는 또 계속 그렇게 정비례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게 되게 묘하잖아요. 리서치 하시니까 너무 네네. 잘 아실 텐데 어느 면을 보면은 굉장히 상승하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또 수치나 이런 걸 조정하면은 완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제 일이니까 네. 수치 통계를 뽑아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서 이제 보고하는 게 일인데 지금 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느 그 시점을 본인에 따라서 이게 하락으로도 볼 수 있고 상승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한 30년 동안 전반적인 평균 시세를 갖고 보면은 우상향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것들을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쪼개보면은 분명히 빠지는 구간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 몇십 주 동안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으로 보면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생기고 또 많은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호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하락한 구간 가지고 굉장히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네. 근데 또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늘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평균의 오류예요. 평균의 오류. 아까 1장,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의 지금 올해 2019년도 아파트 상승률이 평균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0%. 예. 네, 3%도 안 돼요. 안 난 되나요? 7%였는데.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지금 3%도 안 되는 상승률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12월 16일 날 엄청 센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네.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주에 그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정화됐는데 갑자기 센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두 양쪽이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어느 통계를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을 보면 안정화된 게 많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만 보게 되면 폭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은 다 10억 이상씩 올랐거든요. 30평대 같은 경우. 그것만 보면은 20%가 아니라 40%, 50%, 100% 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게 되면 엄청난 상승률인데 전체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3.8%밖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은 오른 것들은 많이 오르고 내린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의 그 합계해서 평균이 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한 아파트가 10억이 올랐어. 근데 이제 내린 아파트들은 뭐 한 3억짜리가 10%씩 빠지게 되면은 이게 한 20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6억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오르고 여기는 20채가 빠졌는데 평균 내면 전반적으로 4억이 오른 게 나와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오르는 아파트는 있는 거고 내리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예, 그런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또 이 그 저자분이 한스 로슬링 이분도 통계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책 쓰는데 유리하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이게 네. 통계가 네. 되게 위험한 게 1% 가지고 이게 미미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1%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근데 이분은 진짜 제가 통계 저도 전문가로서 얘기하지만 또 진짜 사실에 충실해서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썼던 그 내용들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좋은 네. 책이라고 저도 음. 느껴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음.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네. 사장은 공포 본능입니다. 네. 이거를 2부에서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렇게 됐나요? 그럼 2부에서는 이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고 그럼 좋겠어요. 네. 이제 총 10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2부에서는 이제 공포 본능부터 해서 나머지 6가지 본능들 좀 다루고 끝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활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하고 2부도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주 책은요? 다음 주 책은 네. 검은 말? 다크호스입니다. 네. 저희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제 자기 개발서들을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코스가 되는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크호스는 저희의 100번째 책이에요. 네. 기념비적인 책이네요. 아, 네. 네. 설레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엔 다크호스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예, 팩트플리스 1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의 독서, 네, 부자의 독서. 예, 네. 지금 절찬리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소도하지 마세요. 네. 팩트는 한번 팩트에 따져봐요. 기반해서 얘기하자고. 저 부자 됐어. 저도 부자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